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건지 일시적인 건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집값이 떨어진 건 떨어진 거죠. 객관적으로 지금. 상승 폭이 줄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락한 건 아니군요. 네. 예,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이사 대책 이후 6주 연속 지금 상승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요. 다만 그 이제 체결됐던 실거래 물량들을 좀 보면 예. 약 한 40% 정도가 기존의 이제 기존 실거래가보다도 이제 더 낮은 가격에서 체결이 되고는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상승 폭이 꺾인 거잖아요. 예. 하락으로 돌아서지 않은 이유는 뭐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평균을 높이는 이 최고가 고래가 또 공존을 합니다. 예. 예. 그런 뭐 가령 압구정동의 모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가, 최고가 척척척 또 체결이 되게 되면서 예. 큰 틀에서의 이제 평균을 좀 높이는 그런 흐름세가 보이고는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공시 가격 이제 발표가 되면서 보유세 부담들에 대한 뭐 뉴스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일단 시장에 매물은 이제 상당히 많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이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어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중요한 신호 아닌가요? 그렇죠. 이 1월에 비해서 2월 같은 경우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지금 한 14% 늘어나고 있고요. 예. 이제 3월에 또 얼마나 쌓였는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예. 이제 부동산 뭐 이렇게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예. 급매물은 아직 아니다. 아직은 예, 많지 그러니까 않고. 팔자는 뭐 내놓은 물건은 많이 있는데 이제 집주인이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급매라는 것은 예. 어떻게 되든 팔아주세요. 근데 그런 요구는 아직까지는 금매가 쏟아지고 이런 상황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부 지역에 굉장히 어떤 고점을 찍기 때문에 평균은 많이 안 낮아졌지만 네. 추세선은 많이 좀 낮아진 거 아닌가요? 그럼? 그렇죠. 예, 추세선은 이미 낮아지고 있고 예.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뭐 매수 우위 지수, 매도 우위 지수 그래서 예. 이제 심리 지수라는 것도 부동산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 매수 우위 지수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꺾였습니다. 거의 그래요? 90대에서 80대까지 아마 내려왔고 현 추세라면 거의 80대도 곧 깨질 가능성이 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제 4월이 정말 중요하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제 6월 1일이 어쨌든 양도세 중과의 예.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고 뭐 보유세를 6월 1일에 누가 집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누가 부담할 것도 예. 결정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팔 사람들의 물량들은 소화가 되고 그 물량이 어떻게 소화가 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주식시장도 큰 대세 하락이 시작될 때는 큰 음봉이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확 떨어진 채로 된 것들이 왕창 거래가 예. 터지면서 체결이 되는 것처럼 부동산도 그런 물량들이 이제 속속 나오는 것이 아마 가령 뭐 21억, 22억인 아파트가 18억에 체결이 된다든가 예. 11억, 12억 아파트가 9억 2천 뭐 이렇게 뚝 떨어진 물량들이 속속 나오게 된다면 실은 아마 그것이 4월이 큰 이제 하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을 근데 것 같아요. 지금 나타나는 신호로 보면요. 네. 지난주에 계속 말씀하셨듯이 6월 전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약간 하락 조짐이 보인다. 이 정도까지는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사람들 심리란 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 좀 급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고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 관망하게 되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집값의 어떤 하락세는 더 가속이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부동산은 주식이랑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시시각각 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한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좀 노력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특히 그 정도까지 매도자와 매수 심리자가 점점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즉 가불이 바뀌게 될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현재 다수설은 예. 뭐 조정이지 뭐 하락까지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쪽이 아직까지는요. 다수설이기는 예. 하지만 저는 한번 4월은 예. 분명히 실수요자라면 지켜봐야 네, 되는. 확인을 예. 꼭 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뭐 한두 달인 것이고요. 예. 예,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추세를 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매수하는 분들, 집을 사야 될 분들은 급하게 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적어도 6월 1일을 뭐 넘길 때까지도 지켜본다. 이미 예. 많이 늦었잖아요. 이제 오를 만큼 예.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걱정은 역시 금리 상승, 예. 인플레 부담 예. 이것으로 인한 이제 가계부채, 부채의 부담 이 스토리가
계속 다 이 억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것도 역시 이제 부동산에서 꼭 확인해야 될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 이제 인플레 얘기는 조금 이따 네. 하더라도요. 집값 하락세가 있으면 지금 그러면 그 가장 큰 원인은 말씀하셨지만 보유세 부담, 세금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 대책도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네, 장기적으로. 뭐 이사 대책도 분명히 있었겠고요. 예. 방금 말한 그런 세금 문제도 있었겠고. 그러나 전 이제 그것을 모두 압도하는 것이 실은 인플레이션. 예, 여기에 우려. 대한 예. 이제 자각들, 각성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은 워낙 대세 상승 기간이 오래 길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솟구치기는 어렵다. 그럼 이제 유지돼야 되는데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금리랑 이게 빠르게 올라간다면 또 원치 않은 뭐 크러쉬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매도자의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다는 예. 거죠. 네. 자, 그럼 금리 얘기해 볼까요? 미국은 2023년까지 기준금리 안 올리겠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 걱정 그렇게 크게 없어. 네. 이렇게 자꾸 안심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시장은 반응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예. 잘 안 믿고 있고요. 예. 이미 이번에 FOMC에서도 2022년을 예상한 위원도 4명, 1명에서 4명으로 늘었는데요. 예. 미국의 폭스 비즈니스라는 곳에서 뭐 여러 가지 실물 경제 전문가들의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좀 충격적인 것이 올해 연내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응답한 그 사람이 정도로 전문가들도 예, 12%. 예. 그 이유는 반대로 뭐냐면 지금 나오는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예. 미국의 연준이라든가 제롬 파월 의장은요. 이거 분명히 이제 작년 3월에 힘들었으니까 4월에 힘들었고 5월에 힘들었으니까 3, 4, 5월에는 물가가 오를 텐데 이거는 일시적이고 예. 아니야 가짜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 시장에서는 그 이상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 경제가 심릴 텐데 네. 돈이 워낙 많이 풀리는 걸 눈으로 봤으니까 이게 쉽게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하고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 돈이 워낙 많으니까 막 명품 가방이 계속 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을 올려도 수요가 폭발하고요.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도 폭발하고요. 뭐 명품 시계라든가 보석 시장도 폭발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돈이 이렇게 예. 많이 풀렸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잠깐 지나갈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걱정들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그렇죠.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 보복 소비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도 흑자인데 약간 네. 그러니까 경제는 안 좋은데 가게는 흑자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복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높죠. 그게 예. 이제 미국에서는 가계 저축률이 뭐 미국 역사상 최대치가 된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 가계 흑자율이 30% 이상 나는 경우가 뭐 한 네 번, 뭐 2002년 이후로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30% 이상. 뭐 가계 흑자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예. 처분 가등 소득 중에서도 의식주 거 빼고도 지금 남아있는 돈이 30%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처분 가등 소득 대비. 예. 그렇다면 이건 뭐냐? 결과적으로 보복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리가 하나가 또 있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이건 좀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인데 일본을 따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구조적 불황으로 접어든다 이 예, 얘기인가요? 하나는 보복 소비를 인플레로 예. 가는데 이거보다 더 나쁜 것이 예. 이제 후자 쪽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딱 그런 단기 불황 형태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전조는 부동산 급락이 있었고 예. 거의 우리와 일본이 비슷한 게 노령화거든요. 예. 예, 노령화라는 건 만성적 수요 부족이고 그거에 한번 그 늪에 헤어나면 왜냐면 막 아이를 막 어디서 빨리빨리 할 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구조가 일본의 그 장기 불황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후자를 두 번째 시나리오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자, 그럼 양쪽 다가 좀 걱정스러운데요. 네. 보복 소비로 이어질 경우에는 보복 소비가 그러니까요. 갑자기 소비가 폭발을 하면 생산 라인이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네. 거꾸로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면 그건 더 문제고요. 네. 이게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군요. 양쪽 네. 다가. 그런데 연준은 아마 그러니까 후자보다는 예. 전자가 나니까 예. 예, 어쨌든 좀 써고 하자.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네. 장기적인. 그런데 또 이게 세상이 이게 참 이 심리전인 예. 것이 그동안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우리 달러 갖다 써 막 써 하다가 느닷없이 이거 과열됐는데 네. 하면서 조이면은 예, 조여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양털 깎기죠. 예.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은 계속 괜찮다 하는데 뭐 뉴스 보셨겠지만 브라질이라든가 신흥국들. 예, 하도 많이 당했잖아요. 이 그러니까 나라들은 미리 뭐 조심하느라고 이자를 금리를 막 지금 올려놓고 있고 예. 중국도 금리 인상은 하지 않고 있지만 스탠스가 모호하죠. 예. 하루는 약간 긴축할 듯하다가 하루는 또 어제는 완화한다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번만큼은 미국한테 안 안 당하겠다. 당할 거야라는 또 그런 심리가 이게 맞닥뜨려 버리니까 예. 주식시장이 뭐 3, 4개월 멈춰 있는 것이 딱 그 이유 신흥국들은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미국 말을 뭐 믿고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당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일단 이 장기 불황으로 안 빠지려면 네.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예. 정말 울며 겨자 먹기이지만 예. 일단은 연준과 괴를 같이 하는 쪽으로 아마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들은 금리 먼저 올리고 막 하고는 있지만 아마도 우리는 상당 부분 이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예. 완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인구 구조가 나이가 들어가고 네. 또 이런 상황이라면은 혁신 산업을 자꾸 어떤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근원적인 대책이겠죠. 예, 장기 불황에 대한. 그런데 이 인구 부족이라는 거는 정말 치명적인 한 국가 경제 약점이고요. 예. 여기에 빠져들면 이게 1, 2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적어도 10년 사이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저출산 문제가 실은 심각하군요. 엄밀히 말하면 예. 뭐 가장 중요한 또 문제일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